성경은 쉽다. 안녕하세요. 성경은 쉽다. 오늘 변증 두 번째 시간, 유심 변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방송이 나간 다음에 너무 감칠맛 나게 끊었다. 네. 도대체 세 번째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EDL 스쿨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고 몇몇 강의한 작업을 했던 다양한 역할을 자랑하는 조훈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DL 스쿨에서 초등부 고학년을 맡고 있고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이한결 강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유심 변증에서 첫 번째 꼭지인 우주론적 변증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우주론적 변증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살짝 복습을 살짝 하고 복습, 넘어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주론적 논증은요. 네. 이 우주가 존재하고 특별히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시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를 대전제로 하고, 그런데 우주는 시작이 있고 어느 순간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우주를 있게 한 이 우주의 원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전제, 변하지 않는 어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원리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된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증거들을 이제 찾아 나섰고, 그렇죠. 그 시작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부정할 수 없는 원리인 시작이 있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네. 우주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변증해 보려고 했었고, 지난번에 그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증거를 네. 두 가지 찾고 그렇죠. 갔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로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네. 일반 상대성 이론. 그렇죠. 네. 네. 일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따져봤을 때 우주는 그냥 영원 전부터 시작도 끝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주의 팽창.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네. 그래서 팽창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지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팽창하고 있는 걸 다시 돌려보면 네. 감아 본다면, 네. 뒤로 감기. 뒤로 감기 한다면 결국엔 어떤 한 점에서부터 이 시작되었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네. 가져와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게 네. 편의점만 가봐도 예.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분 모르면 진짜 그것도 비싸요. 그 우유가 좀 비싼가요? 네, 그 우유는 과학적으로 좀 제조되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두 번째도 굉장히 강력한 증거였죠. 이 네. 모든 과학 법칙에는 다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없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 이법칙. 이 법칙. 네. 그 연력학 제2법칙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우주는 어느 순간 시작되었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걸 아주 이한결 강사님이 아주 이해되도록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를 할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우리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네. 또 우리 방송을 듣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아 그런가요? 네, 그게 벌써 이 댓글이 올라오고 감사한 막 하나요, 청취자분. 네, 댓글을 좀 소개하고서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가 되네요, 갑자기. 네, 아주 이렇게 우리가 바쁜 중에도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는, 방송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이유를 이 녹음인데도 제공해 참 주시는. 쌍방향 소통으로 녹음. 그렇죠. 아 그러네요, 진짜.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한결 우리 목사님께서. 예.
읽어주시죠. 낭랑한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애들스쿨 유신 변증으로 이어지는 이번 에피소드는 참 흥미롭고 유익하네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 궁금한 점이 많았음에도 파헤칠수록 제 믿음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까 두려워서 덮어놓고 믿는 쪽이었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너무 재밌고 다음 편 빨리빨리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는 아니지만 애들스쿨에 가서 배우고 싶은 마음. 아, 그래서 신자로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 기대할게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소감 같은 것들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우리가 자극이 되어서 아, 너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방송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이 자극이 되네요. 뭐 네. 뿜뿜 되네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주가 처음부터 있었다, 원래부터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주는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최근.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창조를 믿는 사람들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냐면 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분들은 이 세상이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우주가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 네. 첫 번째,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로 이야기했고, 네. 두 번째로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막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영원전부터 존재했다면 이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논리를 두 가지를 논증하셨는데, 세 번째는 뭔가요? 그 강력하다는 네. 증거가. 이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이 증거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가 왜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과학적인 발견이 바로 이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만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갖다 대면 아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유신 변증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이 이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 과학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마음에 힘을 얻은 경험이 있어요. 아, 그 이론이 뭔가요? 그 이론은 바로 네.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네. 네. 가요계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맞죠. 활동을 뱅뱅. 하고 네. 있죠. 가요계에서도 그러면 이제 빅뱅이 네.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느냐, 네. 아니면 빅뱅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느냐,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생각을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빅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네. 그렇게 변증하려고 맞아요. 애를 쓰는 경향들이 많고, 네. 그래서 봤냐 네가 빅뱅을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아들도 요 빅뱅 이야기하면서 네. 빅뱅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네, 나는 맞습니다. 빅뱅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뭐냐면 많은 진화론자들이 빅뱅 이론을 또 주장을 거기서 하니까요. 시작을 하니까. 하지만 네, 예.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꼭 진화론자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유신 변증을 지난번에 같이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네.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찾아봤어요. 음. 그리고 또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했더니 빅뱅 이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했더라고요. 그 프랑스의 신학자인 르메트르. 르메트르라는 예. 신부죠. 신학자가 아니 네, 신부. 르메트르가 그 당시에 빅뱅을 주장했을 때 주류 과학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약간 정정하자면 네. 이 르메트르라는 분은 네. 빅뱅 이론을 이야기할 때에 네. 과학적인 발견과 이 과학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창조는 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을 펼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네. 관측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들을 살폈을 때 빅뱅에서 시작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게 맞다. 그런데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고 이런 이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과학자로서 과학적인 이론으로서만 이걸 주장하는 거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했었죠. 신학과 과학을 구분해 놓고 자신의 어떤 과학적 발견들을 네. 유추해 봤을 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한 그렇죠. 건데 네. 네. 오히려 네. 나중에 돼서는 다른 사람들은 공격했던 거예요. 너 신부 아니냐? 너 이 성경을 증명하려고 빅뱅 이론 같은 거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아, 그럴 때 자기는 그 신학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는 아니라 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따라갔을 때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따라갔을 때 그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펼쳤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부정하고 네. 부정했던 거고.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정상 우주론을 그렇죠. 주장했었죠. 네. 즉 뭐냐면 우주의 시작이 없고 시작도 원래부터 있어 왔고 네. 영원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해 왔던 거죠. 빅뱅은 거기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었죠. 그야말로 빅뱅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빅뱅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듣기에도 왠지 뻥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빅뱅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정상 우주론을 아주 강력히 주장했던 프레드 호일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정상 우주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상. 네. 그렇죠. 그걸 좀 설명해 줘야 정상이겠네요. 그죠? 정상 우주론은 네. 아주 간단히만 말하면 우주가 지금 존재하는 것과 같이 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도 끝도 없이 멈춰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상태 이 그대로 영원 전부터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예. 이거를 정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과학자들은 정상 우주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데일 스쿨 소개를 해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심화 세계관 그 중에 과학적 자연주의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학적 자연주의와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과학적 자연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물질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들의 전부다. 그러니까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 세계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우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질 그리고 에너지 그것들을 운영하는 자연 법칙 이것 말고는 존재하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신 변증에서 계속 논증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우주가 어느 순간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우주를 시작하게 한 원인은 자연적 세계 바깥에 있는 초월적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이 과학자들은 아주 고집스러울 만큼 정상 우주론 그러니까 우주가 어느 순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을 전제로서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은 네. 이제 전체 과학자라기보다 특히 무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훨씬 많이 주장했을 그럴 거예요.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호일, 네, 호일. 프레드 호일이라는 네. 사람이 처음 이 르메트르가 주장했던 네. 빅뱅 이론, 이런 비슷한 이런 생각들을 접했을 때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듯이 어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이론을 아주 조롱하고 비웃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럼 그거 그냥 큰 뻥이네, 빅뱅이네 이런 식으로 처음 사용한 용어가 빅뱅이에요. 아,
그러니까 조롱 용어가 조롱 용어. 오피셜 용어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그 이론이 과학자들 중에 특히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우주과학자들이 아무도 거의 쉽게 부정할 수가 없는 이 우주과학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게 된 이론이 된 것이죠. 그래요. 뭐 약간 가인 얘기를 하자면, 네. 근데 요새 이제 빅뱅이 이런 유신론자들의 또한 근거가 된다는 것 때문에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또 다른 반격을 약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이 없다는 걸 굳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중 우주론 같은 것들을 막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네.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신이 없다. 이걸 창조한 신도 없고 유지하는 신도 없고 원래부터 있어 왔고, 이제 이것들을 아주 주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빅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느냐, 원래 그 시작했을 때 그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 요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두 가지일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원인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네. 원래부터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그 원래부터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중 우주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론들을 이렇게 그들의 논리 체계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맞아요. 이론을 계속 상상력을 네. 펼쳐서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방금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네. 관측에 의해서 이런 과학 이론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결론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상상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다중우주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굉장히 과학적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이제 또 그들의 하나의 강력한 포장 같은 네. 게 될 수 있겠죠. 사실은 과학이 상상력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뭔가를 탐구하고 이러다가 이제 뭔가를 발견하고 네.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그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순히 이제 논리적 상상력에 의해서 네. 주장되어지고 그 주류를 받아진다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그렇죠. 그건 굉장히 강력한 믿음인 겁니다. 네. 그게. 네. 그것도 근거가 부족한 믿음. 네. 그런데 마치 엄청나게 정통한 과학의 입장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되게 재밌죠. 그렇죠. 왜냐하면 과학자들 혹은 이제 과학을 신봉하는 분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니네는 근거도 없는 것을 믿지 않냐. 우리는 확실한 근거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과학만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많이 이제 조롱하고 지적으로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들이 이 관측된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거 이 우주의 원인이 되는 초월적 존재,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상상력, 그것도 근거 없는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아주 맹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재밌는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네. 이제 그 무신론 과학자에게 이제 근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대진화의 근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라. 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상력이 없다. 비난이 뭐냐면 너희들은 상상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마지막에 일갈 하더라고요. 상상력이 없다. 그러니까 대진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너네는 상상력이 없냐? 상상력 왜 근거를 요구하냐? 왜 대진화의 근거를 요구하냐? 네. 상상력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네. 맥락에서도 그러니까 처음 우주의 시작에서도 왜 너희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왜 근거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들로 접근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빅뱅 이야기를 더 해보죠. 빅뱅이 어떻게 그 창조의 증거가 되는지, 하나님의 존재,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이제 증거가 되는지. 그러니까 빅뱅은 맨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함의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네. 거기서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맨 처음에는. 예. 그런데 이 조지 가모프라는 또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빅뱅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가정하고 여러 가지 이 연구들을 진행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최초의 이제 현재 지금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과 이 모든 에너지들이 최초에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밀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리고 온도 역시도 굉장히 높은 그런 한 점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게 아주 어마무시한 속도로 한순간에 빵 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한 거다. 우주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게 빅뱅 이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최초에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분명 그 출발 당시에 이 빅뱅의 흔적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을 과학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그것이 실제로 관측이 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주 배경 복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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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느 산이죠? 산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산에서 어떤 안테나를 큰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니까 정확히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펜지아스와 윌슨이라는 두 명의 과학자가 외계로부터 오는 이 그런 극초단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주 짧은 이 파장, 이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용어인데 이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안테나를 설치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안테나를 가지고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이제 잡으려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계속 이 안테나에서 휙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도 지금 듣기 거북하시죠? 휙휙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 이거 뭐야 안테나에 비둘기가 집을 지었나 보다 해서 그 비둘기 집을 제거를 해봤어요. 이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비둘기를 다 제거하고 집도 깨끗이 치웠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이 슉슉 소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이 소리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이렇게 출발해서 혹시 이게 최초의 빅뱅, 그 빅뱅 당시에 발생했던 어마어마한 열, 이것이 우주 전체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흔적으로서 아주 낮은 온도의 이 복사열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가정이 아니죠. 그 빅뱅 이론을 주장했던 이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그게 정확하게 이 관측이 됐다. 예, 관측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그런 어떤 근거를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빅뱅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온과 고압의 어떤 한 점이 폭발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다시 돌려서 감아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우주를 있게 만든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밝혀주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이라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고 이 빅뱅이라는 근거는 또한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강력한 근거가 됨으로써 우주를 시작하게 만든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성립하게 해주는 좋은 증거들이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논증에서는 저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 유신 논증에서 첫 번째 모든 존재하는 시작점이 있는 모든 것엔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우주도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원래 우주는 시작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과학적인 관측들을 통해 가지고 우주에 시작이 있다라는 주장들을 이제 펼치게 되고 많은 주류 과학계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요걸 가지고 또 이제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 이론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이
이제 없다라는 또 새로운 논리들을 그 위에 이제 쌓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을 터부시하거나 네. 과학에서 주류 과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시작되는 것처럼 네.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두 번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우게 된 거는 네. 과학적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지점에서 정말 좀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와의 싸움으로 이렇게 네. 밀어붙이는 그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과 종교는 적이 아니라 음.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진리를 이 나머지 과학들이 충분히 입증하고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치되는 게 아니다. 대치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과학적 증거들을 갖고 주장하는 어떤 여러 주장들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가려내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관측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네. 거죠. 그러니까 약간 덧붙이자면 네. 이 과학이라는 학문과 혹은 학문적 방법과 우리가 반드시 딱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계가 어떤 곳인가, 이것을 말한 세계관, 그러니까 과학과 세계관으로서의 과학적 자연주의, 이 두 가지를 아주 뚜렷하게 구분하는 좀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도 하지만 이 과학적 자연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객관적인 이 의도를 가지고 전혀 편견 없이 과학 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세계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고, 그러니까 물질로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나 신, 영혼, 이런 존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세계관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그 전제를 지키기 위해서 과학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어느 세계관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우리의 전제를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학 자체만 가지고는 기독교의 적이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방금 심화 세계관 중 과학적 자연주의에 대한 노컷 예고편을 들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재미있었던 게, 원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시작이 있다라고 믿어왔고,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은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믿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빅뱅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무신론자들에 의해서만 전유물로처럼 여겨지는 맞아요. 그 현상들, 사실은 이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론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었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네.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지. 우리의 신앙을 논증하는 데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꼭 빅뱅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불신인 것처럼 네.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과학을 이렇게 사랑하거나 과학을 배우는 거에서 왠지 꺼림칙한 맞아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했는데 전혀 그럴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들이 네. 드네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편, 3편 내용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멋진 과학자가 되어 주십시오. 네, 정말 제발.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네. 과학자의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저는 너무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과학자가 꿈이었던 수많은 어린 새싹들이 음. 교회에서 어떤 약간 잘못된, 물론 이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딱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아주 선한 의도였겠지만, 그런데 마치 기독교 신앙과 이 과학을 포함한 많은 이 현대의 이런 지식들이 전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는 잘못된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난 과학이 꿈인데 과학의 꿈을 이루려면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돼?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과학을 버리겠어. 그래서 과학자의 꿈을 아주 어려서부터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슬픈 일들을 우리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막아야죠. 네. 오늘 유신 변증은 유신 논증 첫 번째 꼭지인 네. 우주론적 논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쉽다.